친절한 김 교수와 친근한 김 팀장이 함께하는 통일톡 광화문 광화문 필통 필통.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수님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밝았네요. 네, 2019년 된 지가 네.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네. 2020년에 그러게요. 2019년에 처음 뵀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네. 저희도 한 한 해를 같이 한 거예요. 해는 아니에요. 아니야 뭐 네. 만으로 한 해는 네, 아니지만 한 4, 5개월 이제 횟수로 2년이나. 그쵸. 새해 복 우선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올해 더 모든 일 더 잘 되시길 바라고요. 팀장님도 네. 승승장구하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도 2019년에 좀 쉰 것 같은데 쭉쭉쭉 뻗어나가도록 네.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네. 지난해 제작한 통일부 유니티비에서 아하 여행단의 네, 으로 활약하신 권기봉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뭐 한국의 역사 그리고 여행 관련해서 뭐 글도 쓰고 방송 활동도 하고 있는 권기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아하 여행단 방금 얘기해 주신 부분 좀 생소한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어떤 여행단인지 네. 어떤 프로였는지 좀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일단 이제 우리가 지금은 통일 관련한 논의들이 조금 막 이렇게 활발하게 나오다가 지금 약간 좀 침잠해간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한번 통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 해서 만들어진 이제 여행단인데요. 아하는 아시안 하이웨이를 줄여서 붙인 이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를 이제 지나는 그 아시안 하이웨이가 크게 두 개 있어요. AH 1번 도로와 AH 6번 도로인데 사실은 아시안 하이웨이가 이제 뭐 부산에서 출발해서 중앙아시아, 뭐 남아시아 혹은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지금은 뭐 강원도 고성이나 경기도 연천, 포천 일대에서 끊겨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올라가지 못했지만 언젠가 그 길이 연결되면 이 길을 타고 뭐 유럽의 베를린이나 파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도 해보고 한번 바람도 가져보고자 갔던 여행단입니다. 네. 아직 안 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이거 들으시면 또 직접 한번 또 보면 왜냐면 많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아시안 있으세요. 하이웨이 자체도 예, 별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네. 이번에는 그 아하 여행단이 아까 그 아시안 하이웨이 준말이단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금강산 앞에서 또 발길을 돌리시는 상황이었겠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까 말한 아시안 하이웨이 6번 네네. 그 코스를 따라가신 건데 구체적으로 부산에서 출발해서 여정이 어떻게 됐었는지.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요 울산을 거쳐서 포항까지 간다면 일단 하루 자고요. 포항에서 다시 이제 국도 7번이자 또 아시안 하이웨이 이제 6번이 지나는 길인데요. 그걸 따라서 바다 쪽으로 쭉 올라와서 속초의 아바이 마을도 들리고요. 이제 실향민들 많이 사시는 그리고 이제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갔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멀리서 이제 외금강을 그냥 조망하고 끝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저야 이제 한 번쯤 이 금강산을 가봤으니까 다른 이제 여행단 팀원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었지만 다른 그 같이 갔던 우리 팀원들은 정말 궁금해 하더라고요. 예, 정준하 씨도 있었고요. 예, 파비앙 씨 있었고 파비앙 씨는 이제 유럽인의 시각으로 이제 또 이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아주 중요한 또 분이셨고요. 그리고 아이돌 가수 중에 한 분이 또 같이 했었고요. 예. 보통 7번 국도가 예쁘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그게 이제 부산에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길이다라고까지는 우리가 연장을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시안 하이웨이의 의미를 좀 찾는 여행을 한 번쯤 해보시면 특히 겨울 바다와 함께 어울리는 곳이 또 이 아시안 하이웨이거든요. 정말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강산을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어떻게 다녀오신 건지. 지금이야 이제 뭐 금강산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지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누구나 갈 수 있었던 곳이 또 금강산이잖아요. 그때 육로로 이제 가는 여행 이제 그 뭐랄까요 계획이 공개가 됐는데 그 육로 여행을 이제 앞두고 그 시범 개방을 할 때 당시 저는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생 기자단으로 이제 한번 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길로 즉 바다로 가는 것보다는 더 뭐랄까 남북 간의 거리가 이렇게 가깝구나라는 거를 정말 직감할 수 있는 길이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군사 분계선을 버스를 타고 딱 지나갈 때 느낌이 정말 오묘하더라고요. 그때 북한군이 딱 올라타잖아요. 맞아요. 어떤 느낌 드셨어요 그때? 처음에는 뭐 많이 위축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뭐 그런 말이 좀 적절치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네 그냥 어린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청소년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사실은 긴장된 서로 간의 표정이 있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말도 통하고 정서도 아무래도 좀 통할 테니까
좀 시간이 흐르면서는 좀 그 위축됐던 마음이 좀 풀리면서 좀 이렇게 친근한 느낌으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번에 아마 그 멤버가 딱 구성이 돼서 도시다 보면 이런 아시안 하이웨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나 분단 통일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셨을 텐데 뭐 그거 이외에라도 좀 우리 시청자들한테 재밌었던 일, 뭐 우리 다시 인터넷으로 다시 보게 하실 때 이런 건 좀 주목해서 봐주세요.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그 팀원들이 이제 정말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영도다리, 그 부산에 있는요. 영도다리 앞에 이제 지금은 한 백화점이 자리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거기가 부산의 이제 전체 어떤 행정을 총괄하던 관청했던 곳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물론 이제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랬지만. 근데 그곳이야말로 이제 7번 국도의 뭐 시발점이자 아시아나이의 출발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거기에 있다라는 걸 보고 팀원들이 정말 놀랬거든요. 또 특이하게 또 영도 같은 경우는 실향민들이 그 한국 전쟁 때 많이 이제 모여 살았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좀 우연의 일치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산 영도 하면 뭐 자갈치장이 가깝다, 뭐 그 배들이 지나다니는 그 도계교가 있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이게 남북의 분단 혹은 통일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새로운 발견이 그들에게는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에게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영도다리. 네네, 영도다리와 그 앞에 이제 7번 국도 시작점 마크가 있어요. 표식이 있습니다. 네. 결국엔 그 국도를 타고 왔다 갔다 서로 해야 이산의 아픔이라든지 실향의 아픔도 이제 치유가 되는 걸 텐데 그 길이 담고 있는 의미가 상당하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게 아하가 아시안 하이웨이 약자뿐만 아니라 아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공감이 되는 공감. 거의 아하가 공감의 필요하고요. 키워드인 것 같긴 하네요. 그 길 자체가 또 그런 공감을 확대시키기 위한 길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작가님 덕분에 이 코스가 올해는 수많은 사람들이 좀 가보고 싶어하는 그 부산에서부터 출발해서 고성까지 원래는 쭉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되면 또 왼쪽으로 꺾어서라도 조금 더 접경 지역을 따라 연천 파주해서 따라가고 거기서 또 AH 1번이 또 따라 올라가죠. 경의선 쪽으로 해서 그렇게 좀 가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네요. 전 특히나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더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아시안 하이웨이는 단순한 물류의 길만이 아니라 저는 사람들의 상상력의 범위도 넓혀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일제 때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활동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미륵이라는 분이 있는데 베를린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 독일에 묻혀 계신 문학가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가출을 했을 때 가출을 하고자 해서 이제 나갔을 때 가려고 했던 것이 프랑스 파리예요. 왜냐면 그때는 다 연결이 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대륙에 연결된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3면은 바다요, 한 면은 또 휴전선 막혀 있으니까 섬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의 범위도 좀 거기에 저는 매몰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과 함께 가보시게 된다면 언젠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 꿈을 좀 가질 수 있게 해주고 나아가 그 상상력의 범위도 확장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아직까지 아시안 하이웨이가 하이웨이로서의 역할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휴전선 북쪽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중등교과서에 지금 현재 중등교과서에 아시안 하이웨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교과서 중학교 2학년인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소개한 다음에 지금 못 간다. 근데 이제 통일이 되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통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뭐 통일이 바로 되지 않더라도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또 교류가 활성화돼도 이미 그 길은 우리의 상상력을 좀 확대해주고 또 이산의 아픔을 치유하고 또 그런 이제 뜻깊은 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길을 넘어 대륙까지 우리가 함께 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작가님 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어요. 아시안 하이웨이 하면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예전에 갔던 금강산 가던 길이 아시안 하이웨이에 속해 있었고 근래에는 이제 가지 못하지만 개성공단을 갈 때도 결국 아시안 하이웨이를 통해서 가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달리고 있는 경의선 노선의 어떤 그 자유로나 아니면 그 7번 국도도 이미 아시안 하이웨이인데 그런 것들을 한 번쯤 눈여겨 보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기만 하지 마시고 관련한 소식이 있거나 뉴스가 나오면 꼭 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무언가 참여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네. 예, 도로를 통해서 세계 여행하고 싶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런 꿈을 많이 심어주시는 인터뷰를 해주신 작가님 감사드리고요. 네. 이것으로 오늘 필통을 마칠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 주세요.